혹시 요즘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설렘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20대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랑 똑같이 진짜입니다. 근데요, 왜 자꾸 멈추게 될까요? 왜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설레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년의 연애, 설렘 이후에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 5가지를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다가, 혹은 시작하려다가, 혹은 한창 하고 있다가 멈춰버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한 번도 누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나 얘기였구나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이미 한 번 망가진 사람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형수 씨라고 부를게요. 형수 씨는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나쁜 결혼은 아니었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밥도 같이 먹었고, 명절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가 떠났습니다. 병으로요. 형수 씨는 그 이후로 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같이 수업 듣고, 밥도 한 번 먹고, 걷기도 하고, 설렜습니다. 진짜로. 근데 형수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데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형수 씨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근데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혹시 내가 또 누군가를 잃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겁니다. 중년의 많은 분들, 특히 사별이나 이별을 경험한 분들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끝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감당해 봤잖아요. 그 무게를. 다시는 그 무게를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너무 조용하게 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아요. 나 지금 두렵다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슬며시 핑계를 만들어요. 바빠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사실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워지는 게 위험하다고 무의식이 판단하고 자꾸 멀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수 씨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30년을 가정을 지킨 분이에요. 아내 병수발을 3년 동안 혼자 다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연애 앞에서 무너지냐고요? 그게 바로 중년 연애의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정적으로 한번 크게 쓴 사람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시작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두려움 인정하세요. 나 지금 무서워. 이걸 스스로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그래야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내 삶이 이미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대 후반 여성, 정아 씨. 이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자기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혼자만의 루틴도 있어요. 아침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뉴스 보고,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주말엔 등산이나 전시회 가고,
이 생활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그러던 중에 소개팅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아 씨가 몇 번 만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처음엔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렸는데 더 들어보니까 전혀 차가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맞추려면 내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왜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중년 연애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 이미 자기 삶을 최적화했어요. 20대에 연애할 때는 맞춰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 자신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50, 60이 되면요. 내 취향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내 공간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연애는 그 시스템을 흔들어요.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야 하고,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드라마도 같이 봐야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식당도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20대 때는 설레는 일이었어요. 근데 50대, 60대 때는 진짜로 귀찮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정아 씨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아이 둘을 혼자 키운 사람이에요. 남 위에 사는 걸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자기 삶을 찾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누군가를 끼워 넣으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요. 이미 완성된 퍼즐에 새 조각을 억지로 끼우면 다른 조각들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맞춰가는 게 아니라 녹아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상대방도 그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이렇게 자기 시간만 챙겨요? 하는 사람이랑은 이 나이 연애 진짜 힘듭니다. 세 번째 이유 주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식이요. 그리고 친척이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요. 이 이야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외부적인 장벽은 바로 이겁니다. 65세 남성 병철 씨.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됐고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 결혼했어요. 그러다 병철 씨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 나이에 왜 그러세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이 말을 들은 병철 씨는 그날 이후로 상대 여성과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과 싸우기가 싫었어요.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중년 연애의 세 번째 장벽입니다. 우리는 20대처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20대 때 연애를 반대하는 부모한테 제 인생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0대에 연애를 반대하는 자식한테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식 걱정이 이해가 가요. 실제로 중년, 노년 대상 사기나 재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둘째, 자식을 상처 줄까 봐요. 특히 사별이나 이혼 후에 새 사람을 만날 때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배신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셋째, 이미 자식이 어른이에요. 관계가 역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자식 걱정했는데 이제 자식이 나 걱정하는 상황. 그게 심리적으로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거기다가 친척이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야. 이러다 재산 날리면 어쩌려고.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말들이 날아오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병철 씨는 결국 그 여성이랑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병철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겁쟁이였나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중년의 연애는 개인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물망이 너무 촘촘할 때 사랑은 숨이 막혀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 몸과 마음이 솔직하게 다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래서 더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50대, 6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랑 몸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진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58세 여성입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분이에요. 상대 남성도 괜찮고 감정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근데 진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막상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자꾸 움츠러들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주름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자꾸 신경 쓰이고 이게 단순한 외모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가 오고 남성도 체력이 예전과 다르고 관절이 아프고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애와 직접 연결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년 연애 앞에 서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0대 때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50, 60대는요? 감정이 훨씬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게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에 신중해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천천한 감정을 기다리지 못하면 이 사람 날 안 좋아하나 봐 하고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진숙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남성이 한 말이 있었어요. 나도 똑같아요.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나도 자신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진숙 씨가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완벽한 몸, 완벽한 건강, 완벽한 컨디션을 기다리면 연애는 영원히 못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적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젊은 날은 없어요. 그 불완전함을 안고서 그래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중년의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중년 이후에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분들, 혹은 감정적으로 건조한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어색해진 거예요. 58세 남성 경태 씨. 이분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에게 사랑해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남자는 표현 안 해도 알아준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연애 앞에 서면 상대방이 말을 원합니다.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이요. 경태 씨는 그 말들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한 번은 상대 여성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거 맞죠? 경태 씨는 분명히 좋아합니다. 만나는 날 아침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고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근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요. 뭐 그렇죠. 그 이후로 상대 여성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감정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래도 분위기가 대신 말해줬어요. 눈빛이, 몸짓이, 분위기가. 근데 중년이 되면 그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하는 연습을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살았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고마워요. 오늘 당신 덕분에 좋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합니다. 창피하고 유치하고 뭔가 과한 것 같고, 근데 계속하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언어와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을 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생겨야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감정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경태 씨,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성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어색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좋아합니다. 많이요. 그 문자 하나에 여성이 다시 연락이 왔고 지금 두 분은 잘 만나고 있습니다. 표현 하나가 관계를 살렸습니다. 설렘 이후의 사랑에 대하여. 자, 5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처받은 경험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완성된 나의 삶에 새 사람을 끼워 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자식과 주변의 시선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번째, 변한 몸과 마음이 자신 없게 만듭니다. 5번째, 감정 표현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5가지가 전부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전부 알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은 인정하면 줄어들어요. 완성된 삶은 녹아드는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은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오면 달라집니다. 불완전한 몸은 서로가 이해하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돼요. 잊어버린 언어는 다시 배우면 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중년의 사랑은 20대의 사랑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알미 때로는 무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알미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설렘이 전부인 사랑은 식습니다. 근데 설렘 이후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 한편에 누군가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설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어색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첫 문자 한 통이 나머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